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태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이 갑자기 침몰하면서 52명의 승조원이 모두 실종된 사건. 처음에는 모든 화살이 한국 기술을 향했어요. 중국 언론들이 앞다퉈 한국산 부품 탓이라고 보도했고,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의 양심적인 한국 기술자와 태국 해군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거대한 음모와 조작,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된 52명의 젊은 생명들. 바다 깊은 곳에서 떠오른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국 안다만 해역의 새벽 6시, 맑고 푸른 바다 위로 태국 해군의 자랑인 차세대 잠수함 차크린 아라위가 훈련을 위해 잠수하고 있었어요. 이 잠수함은 태국이 10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함정으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협력을 맡았던 프로젝트였죠. 52명의 젊은 승조원들이 탑승한 채 평상시와 다름없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40분, 갑작스럽게 무전이 끊어져요. 마지막으로 들린 함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엔진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침수가 시작됐다. 누구든지 도와달라. 그 후로는 완전한 침묵만이 이어졌죠. 태국 해군 본부는 즉시 구조 작업에 돌입했지만 차크린 아라위는 이미 수심 200m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2명의 젊은 해군들이 한순간에 바다의 제물이 된 거예요. 유가족들의 절규가 항구에 울려 퍼졌고, 언론들은 앞다퉈 사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 불과 3시간 만에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부품 결함이 태국 해군 잠수함 침몰 원인,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이 52명의 생명을 앗아가, 태국은 왜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나,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면서 태국 정부에게 조선 파트너를 재고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태국 국내 여론도 급속히 나빠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이 우리 아들들을 죽였다, 믿었던 동맹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평소 한국을 좋아했던 태국 국민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한국 관광객들은 거리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국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가 믿은 건 동맹이었는데 그들이 우리 장병들을 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이 발언은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됐고, 태국 전체의 반한 감정이 들불처럼 번져갔죠. 정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발생 이틀 후, 태국 해군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잠수함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진의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결국 태국 해군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김도훈 부장이 팀장으로 선발됐어요. 47세의 김도훈은 잠수함 설계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죠. 차크린 아라위 프로젝트에도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동료 엔지니어 5명과 함께 급히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한 김도훈 팀을 맞이한 건 싸늘한 시선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조차 한국인들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태국 해군 본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도훈은 동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52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해군 본부에 도착해서 김도훈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9년 전 잠수함 개조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안전보고서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는 중국산 리튬 배터리를 기존 한국 시스템에 통합할 때의 위험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전압 불균형 시 폭발 위험, 안전장치,
우회 시 치명적 결과 같은 경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보고서였어요. 김도훈이 태국 해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안전경고 보고서는 어디 있나요? 중국산 배터리 통합에 대한 위험성을 명시한 문서 말이에요. 하지만 태국 측은 그런 보고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댔어요. 김도훈은 이상함을 느꼈죠. 분명히 제출했던 중요한 문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기술 자료를 검토하던 김도훈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설계한 원안이 아닙니다. 배터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대로면 정말 위험해요. 원래 설계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와 독일산 안전장치가 조합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산 리튬 배터리로 교체되면서 안전장치까지 함께 바뀌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중국 조선소 책임자 장회의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장회의는 능숙한 영어로 태국 관료들과 대화하면서 김도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김 부장님, 이번 사고로 많이 곤란하시겠군요.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후에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장회의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태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낡은 한국 기술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이에요. 그의 말은 태국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한국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죠. 태국 정치인들과 군 고위층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김도훈 팀 전원을 즉시 추방하기로 한 거죠.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김도훈 일행이 탄 차량을 막아선 거예요. 살인자들, 우리 아들들을 돌려내라. 고함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차에서 내린 김도훈에게 누군가 던진 병이 머리를 강타했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도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기술은 정치보다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김도훈 팀이 추방된 후 태국 해군 내부에서는 진짜 조사가 시작됐어요. 내부조사위원회 소속 수라차 중령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해군 장교였죠. 그는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라찻은 한국 측이 남겨둔 기술 매뉴얼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몰한 잠수함의 함장이었던 위라폰 대령의 일지도 함께 분석했어요. 위라폰 함장은 평소 세심한 성격으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매뉴얼을 읽어가던 수라찻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에는 중국산 배터리 구간 특별관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운용 지침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왜 이 부분만 누락됐을까? 수라찻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함장 일지를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고 2주 전 위라폰 함장이 쓴 내용이었어요. 배터리실에서 이상한 소음이 계속 들린다. 한국 기술진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국 기술자들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함장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수라찻이 더 파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폭발 지점이 배터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히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한국 쪽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상관들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조사는 이미 끝났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수라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52명의 젊은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죠.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라찻의 조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태국 해군 정보부 소속의 핀중이었죠. 29세의 젊은 장교였던 핀은 컴퓨터와 통신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 정의감이 강했던 그도 이번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핀중이는 상관의 허락 없이 위험한 작업에 착수했어요.
침몰한 잠수함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복구하는 일이었죠. 바닷물에 손상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살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는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영상 데이터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사고 발생 하루 전 중국인 기술자 2명이 승인 없이 배터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함장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피니 통신 로그도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폭발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과 위치가 한국 부품이 아닌 중국 배터리 구간이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폭발 지점을 보면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한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교체된 중국산 배터리에서 시작됐네요. 피는 수라차 중령을 찾아가 은밀히 만났어요. 둘은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개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겁니다. 핀의 말에 수라찻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물증이었죠.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전직 태국 해군 조달 담당자였던 나티 중령이었죠. 55세의 나티는 2년 전 명예 전역한 후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나티가 수라찻을 찾아온 날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중령님,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왔어요. 나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는 조작된 납품 서류들이었어요. 원래 한국산으로 기록되어야 할 부품들이 중국산으로 바뀌어 있었고 안전 검사 결과도 조작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 업체와 태국군 고위층 간의 뇌물 거래를 증명하는 이메일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 교체 사업 성사 시 개인 계좌로 100만 달러, 송금, 한국 기술진 배제 조건으로 추가 혜택 제공 같은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죠. 나티는 조달 담당자로서 이런 거래들을 목격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발견된 건 김도훈이 9년 전 작성했던 경고 문서의 원본이었어요. 중국산 배터리 통합의 위험성을 상세히 경고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죠. 전압 불일치로 인한 화재 위험, 안전장치 미작동 시 폭발 가능성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내부 회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중국 측 관계자와 태국 일부 관료들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52명 정도는 제어 가능한 희생이다. 중요한 건 계약을 따내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하는 말이었어요. 나티가 왜 이런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니 그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축배를 들었고 우리는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어요. 수라찻과 핀 그리고 나티는 국제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52명의 젊은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방콕의 한 호텔 회의실에는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라찻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서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위라폰 함장님, 52명의 용감한 젊은이들아,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차끌이 나라위 침몰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라찻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어요. 중국인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배터리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어서 USB 안의 자료들이 공개됐어요. 조작된 서류, 뇌물거래, 이메일, 김도훈의 경고 문서 원본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죠.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발표를 들었어요. 특히 내부 회의 녹음이 재생될 때는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회의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조작된 자료다. 믿으면 안 된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수라찻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도 조작인가요? 그러자 장회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수라찻을 향해 소리쳤죠. 너도 우리 제안받았잖아. 왜 갑자기 배신하는 거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회의가 자신도 모르게 부패 사실을 인정한 거였죠. 기자들은 재빨리 이 장면을 촬영했고 장회의는 자신의 실언을 깨닫고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태국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최소한 38분은 더 버텨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 대한 사과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태국 해군은 공식적으로 김도훈 팀을 다시 초청했어요. 이번에는 영웅으로 맞이하는 자리였죠. 김도훈은 동료들과 함께 태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의 분위기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태국 해군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기자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도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52명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죠. 유가족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김도훈은 진심 어린 사죄를 표했어요. 기술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밝혀졌지만 우리도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그의 진솔한 마음이 유가족들에게 전해졌죠. 위라폰 함장의 부인이 김도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남편이 마지막까지 한국 기술진을 믿고 있었어요. 일지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태국 정부는 희생자들을 기리고 해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크리우 12 해양안전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김도훈이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핀중이가 연구원으로 합류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센터 준공식에서 김도훈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침몰한 잠수함에서 회수된 용접 부위였는데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이프 보이어지 포 브러더즈 -9년 전 김도훈이 용접하면서 새긴 서명이었죠. 이건 제가 이 잠수함을 만들 때 새긴 겁니다. 태국 해군 장병들의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이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김도훈의 말에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기술자의 진정한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마침내 침몰한 잠수함 차끌이 나라 위에 함체 인양 작업이 시작됐어요. 국제구조팀이 투입되어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잠수함이 해면 위로 떠올랐죠. 그 모습은 정말 참혹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잠수함의 대부분은 폭발과 침수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국 기술진이 용접한 구간만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 시도태 휘계 속편집 그 부분이 끝까지 버텨주었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였죠. 해양공학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의 품질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켜주려 했다고 평가했어요. 함장실에서 발견된 위라폰 대령의 일기장에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장이 있었죠. 배터리실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곳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한국 기술진들이 만든 부분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길. 함장도 마지막까지 한국 기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보고서에는 3가지 핵심 결론이 담겨 있었죠. 첫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산 배터리의 설계 결함이었어요. 둘째, 안전장치가 의도적으로 제거되거나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어요. 셋째, 정치적 압력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안전이 무시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가 나온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먼저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은 한국의 해양 기술을 새로운 안전 표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태국에서 일어났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사과했고, 향후 모든 해양 관련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무엇보다 태국 국민들의 마음이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였죠. 방콕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현수막들이 걸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들이었죠. 한국 식당들도 다시 문을 열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도훈은 1년 후 차크리 52 해양안전센터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어요. 52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용한 행사였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추도식이 끝난 후 김도훈과 핀중이, 수라차 중령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안다만 해역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은 그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52명의 젊은 영혼들을 잊지 않았어요. 핀중이가 물었어요. 부장님,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김도훈이 대답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수라차 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52명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코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일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바다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품고 있었어요. 52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진실은 정말로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진실을 삼킬 수 없다. 이 말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였어요. 아무리 큰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이익이 있어도, 아무리 교묘한 조작과 은폐가 있어도 결국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바로 양심 있는 사람들의 용기와 책임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